예, 안녕하세요. 97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단어들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orgeous, 아주 멋진, 아는 단어죠? 넘어가겠습니다. inlaid, 묵은이를 새긴. 그러니까 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기는 거를 이제 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n, 말 그대로 안에, lay, 뭔가를 내려놓다. 그래서 안에 어떤 자국이나 뭐 무늬 같은 거를 내려놓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inlaid, 무늬를 새긴. 여기 보면 뒤에서도 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레이드 이디죠. 이거 수동이라 그래요. 수동의 pp를 써서 인레이가 아니라 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train 학이라는 뜻이고요. shade 색조라는 뜻입니다. 색조 뭐 그 있죠. 막 그 요렇게 돼가지고 그림판 같은 거 보면 색 누르면 막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라데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sha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쉐이드는 명암이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어요. 섀도우를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죠. 섀도우, 그림자에서 쉐이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암이나 그늘이라는 뜻도 있고 명암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겉으로 갈수록 좀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 쉐이드는 그늘, 섀도우는 그림자인데 요 그늘이라는 의미에서 좀 흐려지는 의미에서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명암이라는 뜻도 있고 색조라는 뜻이 있다. 책에서는 색조라고 쓰였으니까 우리도 색조라고 알아둡시다. 셋 다 쓰이는 뜻입니다. shade, 색조, 책에서는 색조로 쓰였고요. 그늘, 명암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케이? encircle, 둘러싸다, 뭔가를 둘러싸다. 그래서 in, 안에, circle, 원 안에 뭔가를 두다 라는 뜻으로 둘러싸다라는 뜻이고요. in search of, 이건 뭐 그냥 단어 뜻 몰라도 대충 해석할 수가 있죠. 뭐를 찾아서 search, 찾다. part with, 뭐뭐를 내주다. 여기서의 part는 part, 뭔가 떨어져서 가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departure라는 단어가 있죠. departure, T, U, R, E, departure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출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출발. 그래서 depart, 출발하다, apart,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서, 뭔가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떨어져서. 그래서 par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이미지랑 있어요. 가는 이미지. 딴 데로 가는. 간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part B도 얘랑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다, 뭔가를 내주다 이런 의미가 있죠. breathtaking 말 그대로 breath 숨을 뺏어가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숨 막히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ing를 쓰고 있죠. ing 이것도 분사라서 능동 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뺏어 가는 거. 숨이 막힌 게 아니라 질식이 된 게 아니라 숨을 빼앗아 가는. 그래서 이거를 숨 막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잠시만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사예요. 그래서 breathtaking 같은 경우는 숨을 먹게 하는. 그래서 뭐 의역을 좀 하면 매력적인 숨 멎을 듯한 그런 의미가 되고요. breathtaking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breathtaken은 숨이 멎은, 수동, 뺏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e breathtaking view 같은 경우에는 숨 막히는 광경, 내 숨을 빼앗아가는, 능동적으로 빼앗아가는 광경이라는 뜻이고, the breathtaking teacher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빼앗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숨 막힌 선생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앞에서 문장 요 있잖아요. 요 어디 갔냐? 여기. The way make them look very inviting 같은 경우에도 요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inviting 능동의 매력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초대하는 그래서 매력적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invited였으면 invite ted 뭐 이런 단어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이 ed가 수동을 위해서 붙었다고 칩시다. The way made them look very invited였다면 이거는 매력적인이 아니라 매력을 뭐라고 할까?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매력을 느끼는. 오케이? 뒤에 해석은 좀 사족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지우고 inviting 정도만 그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뉘앙스를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g가 붙은 거는요. 능동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
느끼게 하는 거고요. en이나 ed처럼 좀 수동이 붙은 거는요. 감정을 느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ing나 en이 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때마다 막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ing가 붙은 거는 아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숨을 막히게 하는 거구나. 매력적인 거구나. 매력적인 거구나. en이나 ed가 붙은 거는 아 느끼는 거 아니면 수동적으로 뭐가 된 거. 여기도 수동적으로 뭐가 돼서 새겨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본문으로 가기 전에 앞에서도 몇 번이고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porcelain vase. 다음 품목 that impressed me. 나에게 영감을 줬던,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다음 품목은 was a gorgeous. 멋진 porcelain. 자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도자기 할 때 그 자기. based, porcelain base, 도자기 병. hold the celladon prunus b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와, 난 이런 교과서에 이런 거를 좀 그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뭐 배워서 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나 청자라는 말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가 3000% 파지는데 이렇게 좀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폴스레인이랑 셀라도는 단어 리스트에 있긴 한데요. 저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 병이었는데 그 자기 병은 cold, 불렸다. 분사죠? 불렸다. 뭐라고 불렸냐면 The Celadon Prunus Base with inlaid 새겨진 Cloud and Crane 디자인.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자고요. 병인데 병이 구름이랑 학이 새겨진 디자인의 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궁금하면 이거 영어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추천은 안 드립니다.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그것은 멋진 초록 색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멋진 초록 색조였다. 청자니까. 멋진 초록 색조였다. 플레젠트는 여러 의미로 쓰여요. 뭐 기분 좋은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기분 좋은, 멋진,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거든요. 단어 리스트에는 왠지 모르게 없는데, 이 플레젠트도 괜찮은 단어니까 잘 공부를 해주세요. 참고로 플레젠트는 please,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플레젠트가 됩니다. Anyway, 그것은 이제 멋진 초록 색상이었다.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 and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base. 아름다운 pattern of cloud and crane, 구름과 학의 무늬가 encircling the entire base. 모든 병을 encircling. 이것도 분사죠? encircling. 능동 분사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었죠?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기로 했었죠? 하면서. 그래서 멋진 구름이나 학의 패턴이 전체 병을 인서클링, 두르면서 거시게 하는 멋진 초록 색조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The cranes seemed to be alive. 학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학들은 seem ed 붙지 않니 여기? 안 붙네요. 학들은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자신들의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아 보였다.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의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아 보였다.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여기서는 seem to be alive가 하나이고요. to be alive가 하나고, and seem stretching their wings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sorry. seem to be alive가 아니라 지우개. to be alive 째로 받는 게 아니라 alive가 하나 있고요. alive가 하나 있고 stretching their wings가 하나 있습니다. alive 형용사죠?
그래서 the cranes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 그리고 seem to be stretching their wings. be stretching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행형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간송은 bought the vase, 이 병을 from a Japanese art dealer, 그 일본인 예술상에게 1935년에 샀다. 이렇게 되겠죠.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돈과 함께라면 돈을 가지고 he spent on it, 그가 그것에 쓴 돈을 가지고 간송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간송은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20채의 아주 멋진 집을 간송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채의 아주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요게 이제 가정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죠. could have bought. 요거는 과거 완료. 완 아닙니까? 과완. 그래서 과거 사실을 가정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가 쓴 돈을 가지고 그가 그것에 쓴 돈을 가지고 간송은 그때 그 옛날에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옛날에 20채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could have bought지만 옛날에라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Later,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다른 일본인 수집가가 offered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base. 2배의 가격을 제공했다. 간송이 낸 for the base. 그 병을 위해서 간송이 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나중에 다른 일본인 수집가가 offered 제안했다. double the price 가격, 2배 가격, 간송이 낸 for the base, 병을 위하여. 그래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일본인 수집가가 제안을 했다. 2배의 가격을, 간송이 병을 위해서 낸 2배의 가격을 이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offer,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죠. 제공, 제안. 자, 여기서는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조금 간단하게 알아가면 좋은 게 있는데 all이나 both, half 이런 것들 그리고 twice 같은 것들 half도 사실은 배수죠. 왜냐하면 2분의 1배니까 2분의 1 배수니까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all, both 모든 양쪽에 그리고 이렇게 몇 배의 경우에는 더 앞에 이런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더 앞에 이런 표현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뭔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색한 거 아니니까 이것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아마 아직 안 됐네. 요게 이제 10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0번째 문장까지. 자, 잠깐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문법이 있어요. 체크하고 넘어갈. 그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he could have bought a new house. 요거 잠깐만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누가 해석할까요? 그래요. 네가 해야죠.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he could have bought a new house. 요거를 잠깐만 해석하면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것에 쓴 돈으로 he could have bought a new house. 그가 그것에 쓴 돈으로, 순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돈으로 그가 쓴 그것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그가 쓴 그것에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만 뇌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거를 어떤 문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까? 그가 그것에 쓴 돈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 더 머니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더 머니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그렇죠.
요거는 앞에 있던 money가 어떻게 he spent the money on it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he spent the money on i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고 she offered double the price he had paid for the base 같은 경우에도 double the price he had paid for the base 같은 경우에도 두 배의 가격 he had paid 그가 낸 for the base 병을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일렬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she offered double the price he had paid for the base 같은 경우에는 he had paid the price for the base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the price가 어떻게 여기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그 병을 위해서 어떤 가격을 냈는데 그녀가 그 두 배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밑줄이 빠졌네요. 네모로 칠게요. The price for the base.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격 관계. 목적격 관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She offered the price that he had paid. 이런 문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예문이에요. She offered the price that he had paid. 그녀는 제공했다. 가격을 제공했다. That he had paid. 그가 뭘 냈는데 뭘 냈는지 그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 목적어 자리가 that he had paid라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 이 the price라는 선행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she offered the price that he had paid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녀는 제공했다. 그 가격을 제공했다. 그가 낸 그 가격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with the money that he spent on it, which he spent on it처럼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목적어가 비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생략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이라는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의심해야 되냐? 여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의심해야 되냐? 더 머니, he, 명사가 두 개 붙어 나왔을 때, 붙을 때. the price 간송, 이렇게 the price 간송, 명사가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거겠구나 하고 추측을 해 보시고 이 사이에 위치나 때 같은 거를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서서히 읽힐 테니까 명사가 두 개 붙어 있을 때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를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문장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그가 옛날에 썼던 돈. 여기다. 여기. 세 번째 문장.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offered the price. 이 수집가가 돈을 제공했다. 이거 과거죠? 과거. 간송 had paid for the base. 여기는 had paid는 뭐죠? offered는 과거예요. had paid는 뭐지? 이거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자, 보세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제 얘가 제안, offer를 넣은 게 이제 과거잖아. 근데 간송이 이 병을 산 거는 제안받았을 때보다 더 과거죠. 더 과거. 그러다 보니까
had paid.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형태로 써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완으로 쓴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송 paid for the base가 아니라 간송 had paid for the base를 제안을 받은 것보다 더 옛날에 샀기 때문에 had paid를 썼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마지막 남은 문장들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간송이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간송 refused, 거절했다. to part with, part with. 간송은 그거를 내주는 거를 거절했다. because 왜냐하면 he knew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그것이 그 병이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서 나오는 vase를 얘기를 하죠. 그 청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얘기를 하지. 요거를 얘기를 하죠. 요거를. 왜냐하면 그것이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제일 커다란. magnificent 물어볼 만한 단어인데 왜 단어 리스트에 없었을까? magnificent, magnum. 총 중에 매그넘이라는 총이 있는 거 아시죠? 권총이 막 요만하게 생겼으면 매그넘은 진짜 뻥 안 치고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진짜 요만하게 생겼어요. 큰 총이라는 뜻이죠. 큰. 그래서 큰 총알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큰 총을 우리가 매그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총알도 매그넘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그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매그니피센트도 마찬가지로 아주 커다란 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어 설명으로 조금 주의를 흐려서 미안해요. 다시 번역할게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간송은 그거를 내주는 것을 거절했다. refuse, 거절했다. refuse to part with, 거절했다. 뭐를 거절했냐? to part with, 그거를 내주는 것을 거절했다. because he knew that,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그런 병들 중에서, 그 종류들 중에서 제일 큰 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병이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제일 큰 병이다. of its kind. 그것의 종류 중에서. 오케이? Today it is listed. 오늘날 그것은 listed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 오늘날 그것은 리스트에 써져 있다. 아니면 뭐 포함되어 있다.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 한국의 전통 유산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Seeing it in person. 그거를 in person, 면대면으로 직접 보는 것은 was an absolutely 아주 매우 breathtaking, 숨이 막히게 하는 experience, 경험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자, 시간이 없으니 98페이지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설명을 해봅시다. 98페이지의 단어입니다. 오카피, 점령하다, 차지하다. 여기서의 카피는 캡처예요, 캡처. 그래서 내 손 안에 이렇게, 이거 손이에요, 손. 손 안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 그래서 오카피, 점령하다, 차지하다. 콜로니얼, 식민지에, 콜로니, 식민지. COLONY, 콜로니, 식민지. 요거는 짧은 단어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요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intend, 의도하다. tend도 마찬가지로 te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캡처가 그렇듯이 ten도 tain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intend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도하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의도하다. 오케이? get rid of, rid는 여기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다. 이렇게 없앤다. get rid of something. rid of something. something을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bid, 금지하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이 정도는 쉬운 단어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스콜라, 학자. 이것도 아는 단어니까 넘어가고 싶지만 요 스쿨을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 학자. 오케이? 자, 해석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I saw one item. the one item. 나는 봤다.
그 하나의 그 어떤 품목을 봤다. 그 하나의 품목을 봤다.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요거를 봤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at I will never forget. 이거 관계대명사예요. That I will never forget something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 친구가 수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뮤지엄이다. 가까이 있으니까. 2번 아이템이다. 왠지 그럴 것 같다. 1번이 맞다. 손. 뮤지엄이다. 박물관을 내가 잊지 않을 것 같다. 2번 품목이다. 품목을 내가 잊지 않을 것 같다. 뭐가 맞아요? 2번이 맞죠. 2번 든 사람 잘했습니다. 내가 잊지 않을 그 하나의 품목, in the museum, 박물관 안에 있는 그 하나의 품목을 봤다. 그것은 뭐냐면 an original copy of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 그 뭐냐 오리지널이잖아. 오리지널 북사본이다. 오리지널인데 북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죠. 요 활자가 있으면 활자로 처음으로 찍어낸 게 이제 초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카피라는 거는 초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This ancient book, 이 옛날 책은 was written, 쓰여졌다 in 1940, 이 옛날 책은 1446년에 쓰여졌다. And it explains, 그것은 설명한다. The ideas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그것은 설명한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principle, 원칙을 설명한다.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한글의 제작 뒤에 있는 한글은 뭐냐? 한글, the writing system of Korean language, 한국어의 쓰는 체계인 한글의 창조 뒤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원리들을 설명한 것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죠? It was found in 안동에서 1944년에 찾아졌는데 at that time 그때는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아직 점령이 되고 있었다. The Japanese 일본의 식민 정부는 intended to get rid of Korean language. intend 의도했다. 수동이 아니라 ed니까 과거죠. 의도했다. 의도를 했으면 뭐를 의도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를 의도했는지. 그래서 to get rid of Korean language라는 일종의 의미상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의도를 했다. 뭐를 의도했냐? to get rid of 없애는 거를 의도했다. 그래서 get rid of라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목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본 식민 정부는 의도했다. 뭐를 의도했는데? To get rid of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없애는 거를 의도했다. 이렇게 되겠죠.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학교들은 금지되었다. To teach lessons in Korea.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었다. 뭐가 금지가 됐는데 그게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한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And scholars who studied Korean were arrested. 그리고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were arrested. 체포되었다. 잡혀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98페이지였습니다. 99페이지를 보기 전에 잠깐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펴주세요. 자, 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all costs. 무슨 수를 써서라도. cost가 이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해서라도. 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뜻이죠. obtain, 얻다. contain, 보유하다. obtain, 얻다. 연결해서 배우세요. defeat, 패배시키. 이 정도는 알죠? origin, 이것도 아마 알 거예요. 모르겠다. 오리지널에서 AL 뺀 거예요. 그래서 기원, 근원. fundamental, 기본 원칙. 여기서의 funder는 파운데이션을 얘기합니다. 파운데이션. 우리 여자친구들 얼굴에 파운데이션 언제 바르죠? 처음에 바르죠. 처음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 그래서 기반이나 기초가 되는 거를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비슷하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오케이? 다음.
이거 designate 아니에요. design이라고 써있지만 designate 아니고 이거는 designate라고 있습니다. designate, 지정하다. 여기서의 the는 아래를 가리키며 sign, 뭔가를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품목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D,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sign.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NE. 아니, GN이잖아. 젠장. SIGN. 착한 사람 눈엔 사인으로 보여요. 이것도 착한 사람 눈엔 뭘로 보이죠? 사과로 보이죠? 그래서 designate라는 것은 아래를 보면서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래를 보면서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이다. 적다라기보다 붙이다가 낫겠네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지정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이게 이제 designate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fundamental, designate 요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이것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지스터. 책에서는 이게 기록부, 명부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레지스터는 동사로도 쓰여요. 등록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뭐 구글이나 뭐 다른 해외 사이트들에 가입할 때 뭐라고 가입을 하냐면 로그인 옆에 레지스터라고 써 있어요. 레지스터. 말 그대로 등록을 하는 거죠. 레지스터. 그래서 회원가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레지스터에. 그래서 뭔가 가입을 하는 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 기록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레지스터, 기록부, 명부, 이렇게 쓰였습니다. 알겠죠? 커미트먼트, 전념, 헌신, 커미트,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도 알아주세요. 커미트먼트. preserve,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preserve라는 단어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reserve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reserve. 리는 뒤라는 뜻이고요. 뒤. serve는 따로 떼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놓은 것. 그래서 preserve라는 거는 따로 떼어서 내가 보호하는 것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preserve가 되고요. 따로 떼서 뭔가를 이제 뭐 환경 같은 거 생각을 하면요. 환경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여기 숲이야. 이거 숲이에요. 아,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이거 숲이에요. 숲 같은 거 보호 구역으로 만들면 여기를 따로 떼서 보호하잖아요. 따로 떼서. 그래서 preserve는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고 reserve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네요. reserve. reserve는 뭐냐면 뒤에다가 떼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떼놓은 거. 그래서 나중에 선택하려고 뭔가를 보류한 거. 뒤에다가 떼놓은 거. 그 다음에 예약한 거. 따로 떼놓은 거니까 이 자리는 예약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따로 떼어둔 자리입니다. 어떤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들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예약한 것, 그리고 비축물, 나중에 쓰려고 뒤에다가 떼놓은 것. 이란 의미도 있고, 내성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말 그대로 잘 비치지 않고 뒤에다가 떼놓은 것. 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다가 모아놓은 것. 뒤에다가 비축해놓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개 다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 그러한 친구들은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From the moment when he heard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그 순간부터 the moment when 요거는 관계부사의 세트 표현이죠. 선행사 더하기 관계부사의 세트 표현이죠. 자주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선행사 더하기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해요. 요 경우에도 여기서도 when을 이제 생략을 했죠. 생략이 가능하다랑 생략을 해야 한다는 달라요. 생략이 가능한 거는 뭐뭐뭐가 있었죠? 생략이 가능한 거는 where, why, when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생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친구 두 개를 한 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친구는 the way, how가 있었죠. 이 경우에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지우고 한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 when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써놨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the 후민정음 had been discovered. 들었을 때, 어떤 때부터, from the moment, 어떤 때부터, he heard, 그가 들었을 때부터, 뭐를 들었냐가 이제 대절로 뒤에 나오게 되죠. That the 훈민정음 had been discovered.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간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간송은 멈출 수가 없었다.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he heard 여기서 과거죠. 그가 들었다. 그가 뭐를 들은 시점이 과거고 과거보다 더 이전에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이 됐겠죠. 이게 먼저 발견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견은 과거보다 더 옛날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형태를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형태를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heard 훈민정음 had discovered가 아니라 had been discovered를 had pp를 꼭 써줘야겠다 이거죠. 알겠죠? He knew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그는 알고 있었다. He had to protect it.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At all cost.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자, 여기서는 he knew 사이에 대시 빠졌어요. 대. He knew that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가 됩니다. He knew that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가 됩니다. 오케이? After years of waiting, 몇 년을 기다리고 나서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는 결과적으로 가능했다. to obtain the book. 책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몇 년 동안 기다리고 나서 after years of waiting, he was finally 그는 최종적으로 가능했다. able to obtain the book. 그 책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그는 구매했다. at 10 times the price. 10배의 가격을 내고 10배의 가격에 구매했다. at 어디에. 그래서 he purchased it. 그는 그것을 구매했다. at 10 times the price. 10배의 가격에 구매했다. 이렇게 되겠죠. 10배의 가격에 구매했다. 10배의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뭐였는지가 뒤에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10배의 가격을 구매했다. 그 가격은 얼마였는데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여기 the owner was asking 으로 나오게 됩니다. The owner was asking. 오케이? 그는 그거를 구매했다. 10배의 가격을 구매했는데 이 가격은 누가 제안한 가격이죠? 누가 물어본 가격이죠? 그렇죠. The owner was asking 이니까 그 주인이 물어본 가격이죠. 그 주인이 물어본 가격. 그래서 여기도 the owner was asking 빈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the price가 선행사인 the price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고요. The price, the owner니까 명사가 두 개 붙어 있네? 선생님이 명사가 두 개 붙어 있으면 뭐를 생각하라고 했더라? 아,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겠구나.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 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진짜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지? 그렇지. 위치나 대시 생략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오케이. 그는 10배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The owner was asking. 그 주인이 물어봤던 10배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그것을 구매했다. 10배의 가격에 구매했다.
이 가격이 뭐였냐면 주인이 물어본 10배의 가격. 이렇게 되겠죠. He purchased it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겼다. In his house. 자기 집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일본이 were finally defeated. 패배했을 때, 결과적으로 패배했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그는 가능했다. To share it.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With the rest of Korea. 나머지 한국인들과. abl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는지. To share it. 이라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절.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다가 되는 것이죠. The guide sai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훈민정음 해례가 제일 귀중한 보물이었대요. Without it, 그것이 없었다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자, without, would의 pp 이거 뭡니까? without 가정법. 의 가정법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완이죠. 과완. 그것이 없었다면 근원과 origin, 근원과 fundamental, 기본 원리 of 한글. 근원과 한글의 근원과 기본 원리는 would have been lost, 잊혀졌을 것이다. to history, 역사 속으로.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It has been designated. It has since. since는 뭐뭐부터예요. 뭐뭐부터. 뭐뭐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t has been designated. 그것은 훈민정음 해례는 has been designated. have pp죠 이거? have pp 현재 완료. 그래서 그것은 been designated. 이건 수동이니까. 그것은 지정되었다.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한국의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And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World Register. 한국의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and included. 여기도 마찬가지로 had been included예요. had been. 훈민정음 해례가 발이 달려가지고 저 좀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지정받는 대상이니까 수동을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을 썼어요. 훈민정음 해례는 포함되었다.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Looking at the ancient book, looking, ing, 능동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그 옛날의 책을 보면서 looking at the ancient book, 그 옛날의 책을 보면서 I could feel, 난 느낄 수 있었다. 간송의 strong commitment, 간송의 강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헌신을. 세신 말고 헌신. 간송의 강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To preserving Korean history,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간송의 강한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딱 좋은 표현이 있어요. 간송 strong commitment to preserve가 와야지. 왜 이거 to인데 왜 뒤에 preserve 아니고 preserving 왔어요? 에이, 선생님 자다가 이거 오타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기 딱 좋죠. 아니에요. 저희 오타 안 냈어요. 여기서의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preserve. 의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ing 붙여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잖아. 그래서 preserve 말고 ing 붙여서 동명사인 preserving이 와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 책 본문 처음 들어갈 때 한 번 설명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이 나요? 어디냐면요. 페이지 95페이지에 95페이지에 어디 갔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깐 스페이스 해주세요.
아, 아닌데. 여기 있다. 14번째 줄. 95페이지의 14번째 줄에 있습니다. 간송 devoted most of its fortune to acquiring. to acquiring. I, R, ing. to acquiring.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바치거나 헌신하거나 뭔가를 바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to가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대상에게, 뭐뭐에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evote, dedicate, commit, contribute 뒤에 나오는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뭐뭐에게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ing가 나오게 됩니다. ing. 이렇게 이거 되게 짜잘짜잘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 뭐냐 작년 고3 수능인가 아니면 올해 3월인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해석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싹 보고 해석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우리 뭐 어디 가입할 때 아이디 치라고 하죠. 아이디. 아이디. 이 아이디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아이디라는 거는 나를 나타내는 무언가잖아. 그래서 아이덴티티도 나를 나타내는 무언가. 개성, 독자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는 독자성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거 똑같죠. 하지만 안전빵으로 우리가 단어 시험을 볼 때에는 독자성이라고 써줍시다. 알겠죠? harsh 아는 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regain 개인 얻다 리 다시 얻다 되찾다 쉽죠? defend 아는 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ssential 요것 정도는 설명을 할게요. essential 필수적인 필수적인 essence라는 게 정수 뭔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정수라고 하면 당연히 모를 거 아니야. 그 뭔가 중요한 부분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에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유튜브 같은 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드라마 에센스 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라는 건 좀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모아놓은 거, 모아둔 거. 부모님이 바르시는 화장품 중에 이제 에센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피부에 좋은 것만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형용사 형이니까 그냥 필수적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found, found. 당연히 찾다라는 뜻은 알고 있겠지만 찾다, find의 과거형이라는 뜻은 알겠지만 found 요게 과거형이 아니라 그냥 동사로 쓰이면 세우다, 뭔가를 설립하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founder라는 게 있거든요. founder라는 단어는 그러면 이거는 찾은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설립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문장 봅시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ing 뭐 하면서 능동분사, 능동분사. 서 있으면서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시관의 홀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in the middle 가운데 of the exhibition hall 전시관의 홀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surrounded by Korean ar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사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 분사가 쓰였네요. 수동.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된으로 해석을 하죠. 수동으로. 된. 아니면 수동의 의미. 서 있으면서 그리고 둘러싸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라 둘러싸여서 by Korean art 한국 예술 작품에 둘러싸여서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속 나는 cannot stop ing cannot stop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아 그랬구나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그는 예술 작품을 모으지 않았다. For his personal enjoyment.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다.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한국의 문화적인 자주성이나 주체성, 자주성이나 뭐였냐 이거. 자, 뭐라고 설명했죠? 독자성. 한국의 문화적인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가혹한 일본의 강점기에 한국의 문화적인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 그것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이거는 숙제로 해오세요. 알겠죠? 이게 뭘까? 그것이 뭘까? 숙제로 해오세요.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나중에 한국이 regain, 다시 얻었을 때, its independence, 그것의 독립을 다시 얻었을 때, he stopped collecting art. 그는 멈췄다. collecting art.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되겠죠. as he knew. 왜냐면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그것이 safely remain in Korea. 그게 뭐냐? safe. 안전하게 remain in Korea. 한국에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collecting art에 제가 빨간색을 쳤는데요. stop ing랑 stop to에 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따로 책에 설명이 나와 있던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제가 이거 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stop ing는 뭐냐면 여기서의 ing는 동명사가 주로 와요. 그래서 이 ing를 멈추다. 뭐뭐 하는 행동을 멈추다가 되고요. He stopped collecting art 같은 경우에는 그는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멈췄다. 예술 작품을 collect 하는 행위를 멈췄다. 이렇게 되고요. stop to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stopped to collect art. ECT 예술. 이렇게 되면요. 그는 예술 작품을 모으기 위해 멈췄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곁다리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 나라의 최악의 시간 중에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간 중에 a single man, 한 명이 was able to defend, 막는 것이 가능했다.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한국의 국가의 영혼과 자부심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 방어하는 것이 가능했다. Thanks to him. 그 사람 때문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우리는 are still able. 여전히 가능하다. 뭐가 가능한데?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To experience.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필수적인 부분을, 극히 중요한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의? 한국 문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아직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본문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메모 있잖아요. 메모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Founded in 1978, 1938. 1938년에 founded, 수동, 분사구문이죠. 1938년에 지어져서 수동적으로 지어져서 더 간송 아트 뮤지엄은 간송 예술 박물관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한국의 최초의 사적인 박물관이었다.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간송은 그것을 보화각이라고 이름 붙였다. He named it, name A, B,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name A, B. 앞에서 우리가 consider A, B라는 거 봤었죠. consider ER A, B 이런 거 봤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겠죠. He used the building. 그는 빌딩을 사용했다. as a place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 He used the building. 그는 그 빌딩을 사용했다. as a place, 장소로서.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to store, 보관하는 장소로서.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 모든 중요한 문화적인 아이템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items he. 명사. 명사 두 개 붙이면 뭐라고? 뭐를 의심해야 된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He had collected. 그는 모았다. 뭐를 모았는데? cultural 아이템을 모았겠구나. 그러면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구나.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입 아프니까 저 설명 그만할게요. 그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그 빌딩을 어떤 장소로 사용했다. to store, 보관할 장소로 사용했다. 요거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이죠. 보관할 장소로 사용했다.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 모든 중요한 모든 중요한 문화 유산들을 보호할 장소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문화 유산들이 뭐냐면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그가 모은 over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모은 문화 유산들을 보호할 장소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간송 died in 1962. 이 1962년에 돌아가셨고 보화각은 was renamed the 간송 Art Museum in 1966. 보화각은 renamed. 이름이 다시 붙여졌다. 이름이 다시 붙여졌다. 더 간송 아트 뮤지엄, 간송 예술 박물관으로 이름이 다시 붙여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디 갔니? He named it 보화가에서는 A, B가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요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가 목적어 A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화각 was named the 간송 Art Museum. 이 문장을 보면은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수동은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애초에 여기서 he named it 보화각 그는 A를 B로 불렀다. 목적어 비슷한 것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나머지 B는 여기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이지만 목적어가 있는 것이 정상인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이제 5,000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 5,000개 중에서는 including 뭐뭐 하면서 능동문사죠. 능동문사 부분 12개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포함하면서 5,00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 긴 대장정이었는데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서 아주 뿌듯하네요. 이렇게 교과서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봤는데 혹시 교과서 내용 중에서 좀 모르겠는 게 있다, 헷갈리는 게 있다 하면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꼭 교무실 문을 두들기고 야 문지영 나와 하고 모르시는 걸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과자도 하나씩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이상으로 교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수행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수행평가를 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먼저 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와는 수행평가 또는 모의고사 요걸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